야, 이적행위, 청, 부품 공작.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한 얘기입니다.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해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제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그중 뽀요이스라고 되어 있는 파일 폴더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입니다. 뽀요이스 파일을 들어가면 북원추라는 파일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북한 원전 추진의 준말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뽀요이스, 북원추 이런 파일에 북한 원전 지원 문건 17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뽀요이스 그리고 북원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인데 네네네. 그런 파일에 북한 원전 네. 지원 문건이 있었고 그것이 예. 이번에 산자부가 삭제한 파일 속에 있었다. 지금 이런 내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엉뚱하게 튀어나온 거죠. 아까 예.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은 국회 의뢰를 받고 지금 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혹시 조작된 것 아니냐 이 내용을 다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저항이 심했다. 400여 개 파일이 당시에 삭제됐다라는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 검찰이 공소를 했죠.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해서 재판에 붙여졌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온 거예요. 삭제됐던 파일은 530개인데 그중에 17개가 북한의 원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파일명으로는 이게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고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데 뽀요이스 꼬레아 그럼 이게 노스코리아라는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뜻이네요. 북쪽이란 뜻이에요. 노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그 안에 이제 북원추는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의 약자일 가능성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삭제된 파일들이 공개가 되니까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부가 국내에서는 사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동시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있었는지. 근데 사실 원전은요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길고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국제 IAEA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떠면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0년도에 이 대북 송금 특검을 하면서 당시에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그때 이 북한에 이 주는 것도 사실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원전 문제가 논의가 됐느냐에 대한 여부 예.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관심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리 원전을 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가 이제 시한이었는데 결국 조기 폐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한울 569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가 이제 공정이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공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럼 지금 특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된 인력과 시설 이런 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원전 관련된 지금 대학원 강의에 수강생이 딱 한 명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내 기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북한에다가 지어주겠다는 건 이건 무슨 모순적인 이야기냐. 네. 즉 그러면 탈원전 정책은 왜 했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적 이야기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의 비판의 근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입니다. 즉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과 이 회의가 있었느냐의 여부. 그러나 국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느냐. 바로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 행위, 이 발언에 청와대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청와대는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추진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다. 네. 따라서 야당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고 북풍 공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내고 있어요. 야당 대표를 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고발한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적 행위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아니 혹세무민하고 왜 부품 공개를 하느냐 이런 서로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거 사실관계부터 팩트부터 확인하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뭐 이적 행위가 될지 혹세무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회담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있어서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도 약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윤건영 의원의 말처럼 산업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작성했다고 한다면 네. 왜 뽀요이스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사용했을까? 더군다나 북한의 원전과 관련된 이렇게 정식 문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문건을 하고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다. 그 서론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뽀이스랄지 뭐 북원추랄지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으면 왜 삭제를 했냐 이거예요. 네. 예. 폼나 그 안에 보면 뭐 BH 송부라고 해서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 있는 것 듯한 그런 문구들이 있고 또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단순히 공무원이 과연 위에 지시를 받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랄지 아니면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런 내용들이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미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가도 이전에 국정조사 결과가 별로 다 흐지부지 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북한에도 원전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뭔가를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고 탈원전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랄지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이 우리가 조사해서 팩트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좀 정정당당히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평론가님 뭐 청와대에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네네. 이 이적행위 발언과 관련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본인의 SNS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인가 이렇게 네네. 글을 적었는데 결국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어찌 보면 보수 야당이 전통적인 안보 이슈를 가지고 뭔가 좀 이제 국민들을 유권자를 이 정부에 반대하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여당의 의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낙연 이 대표는요, 이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 도보다리 회담을 비롯해서 2018년 이 남북미 관계가 좋을 때 총리였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원전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극비리에 북한에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원전을 극비리에 북한에 지어줍니까? 사실은 예. 철도 교류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남북 자체끼리라도 해보자 하고 기차가 올라가는데 주한미군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연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병제제재 위배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거 풀고 올라가는데도 며칠 걸렸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연료를 싣고 가는 기차도 막는 상황인데 어떻게 원전이 북한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경위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까 왜 뽀요이스라고 굳이 암호 같은 이름을 붙였는지, 예. 왜 이걸 굳이 삭제했는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남북 이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핵화가 제일 큰 관건이고 북미가 주도하는 대화에 우리가 어떻게 촉진자 역할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파괴력이 센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겠다는 아이디어가 과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이낙연 대표와 또 청와대는 상당히 좀 발끈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뽀요이스라는 그런 어려운 파일명을 썼는지, 그리고 이 문건을 왜 지웠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바로 이 파일이 생성된 시점입니다. 네. 바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총비서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등의 제목이 있는 파일들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 1, 2차 사이에 생성됐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무관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사실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전례도 있습니다. 1994년도에 제네바 협상에 따라서 캐도라는 게, 즉 한반도 에너지 기구가 만들어져서 네. 국제적으로 북한 그 함경남도 심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고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결국은 이 IAEA의 사찰을 거부를 하고 NPT 탈퇴를 등등 하면서 결국 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북한이 현재 공사 중단된 거를 다 몰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사실은 우리 전력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시설적으로는 6.8%밖에 되지 않아요. 북한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전력난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측에서 자,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전을 지어줘서 북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좀 뭐 충분히 협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아마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비공개리에 할 수도 있느냐는 문제. 예. 또 이거를 과연 그럼 미국과 협의를 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공개된 문건을 보면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양이 많은 문건을 위에서 안 시키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이런 문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건의 그 작성의 쭉 이 판례를 보면요, 처음에 전문가들을 다 팔로우를 해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안을 만듭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남북 1차 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보다리 회담 4.4분 때 유일하게 우리가 포착한 장면이 발전, 이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에서 나왔다는 걸 포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뭔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고, 그렇다면 산자부에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를 했고 북한 측에도 뭔가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정부가 이런 부분을 굳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투명성 있게 진행했냐 여부와 또 국내 탈원전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문제, 바로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평호가님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왜 저 도보다리 회담 때 네네. 정상의 음성은 무금 처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이렇게 발전소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구두로 그것, 그러니까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구상과 책자를 PPT, 그러니까 네네.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USB에 담아서 맞습니다. 전달을 했다. 뭐 이런 네. 취지의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 지원, 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윤건영 이제 당시 실장의 이야기를 빌리면, 자, 원전의 원자도 거론된 바가 없다. 원전 얘기는 없었다. 두 번째, 저 도보다리 회담 때 그때 독순이라고 하죠. 입술을 읽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모든 국민이 궁금했어요. 그랬죠. 도보다리 저 훈훈한 분위기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해석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예. 정말 알 수가 없었던 저 때는 거죠. 기분 좋게 즐겁게 술자리에서 이 남북 지도자가 했을 이야기를 추정하는 게 뭐 이거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것을 이제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란 얘기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이 보도들은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예. 구두 대화에서 발전소 언급은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줬는데 우리가 만들어준 남북 협력에 관한 책자와 USB에 들어간 이 파일 안에는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다만 그것은 원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제 청와대의 입장, 해명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부는 앞으로 이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원 얘기가 있었는지 여전히 좀 미국인 상황이고 또 산업부는 이를 위해서 문건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쳐서 만든 건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와 2019년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신년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후속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준비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원전에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소설 같은 얘기다. 헛다리 짚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컴퓨터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반박하고 있고 또 윤건영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 얘기를 한 것도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영변에 실험용 원전밖에 없습니다. 예. 발전할 수 있는 원전은 없고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석탄 문제나 등등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어떤 게임 체인저, 즉 전력 부분의 게임 체인저는 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자체적인 어떤 실력으로는 원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제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44분 동안의 도보다리 회담 같은 경우에 예.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거를 보고 역시 남북한 정상들이 화기애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회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상 간에는 회담에서 배석자가 없는 회담은 굉장히 위험한 회담이에요.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회담을 놓고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거든요. 왜냐? 두 사람에서 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 세계에서 통역 없이 정상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44분이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저기서 무슨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발전소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 이야기는 원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력의 전자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고 특히 2019년도에 김정은 지금 신년사에 보면 원전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자체적으로 원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근거가 뭐냐? 자, 우리 옛날에 원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거 왜 약속 이행 안 하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남북 간의 대화를 우리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남북 이 대북 송금 특검에서도 드러났지만 남북 간의 어떤 내용 자체는 결국은 물론 당시에는 비밀이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중요한 우리 국민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는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수사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짚어보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동안 산업부 전현직 장관들이 이 원전 조기 폐쇄는 한수원 이사회의 자율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건 작성 시기를 저희가 달력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결정을 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15일에 진행이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3주 전에 벌써 산업부에서 이 조기 폐쇄 의결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부가 한수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저희가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이제 그러한 내용 자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한다면 이미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3주 전에 산업부에서 청와대에 폐쇄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사회 결론은 당연히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경제성 평가,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약간 의아한 점이 뭐냐면 월성 1호기가 사실은 그대로 내버려 뒀어도 적어도 한 1, 2년이면 자동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이걸 갱신 절차를 안 거치며. 그런데 1, 2년을 먼저 폐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어떤 정책 공약이 탈원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책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법 절차거든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명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검찰 수사한 어떤 결과하고 중간에 나오는 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경제성 평가랄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산업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오겠지만 감사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사실 아무리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향후에 있어서라도 좀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